혹시 브랜딩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제법 규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쵸. 다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시작도 못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은 회사가 작았을 때부터 하면 이게 부담이 안 되는데 이미 커졌을 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비용이 불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산업 이야기부터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먼저 1차 산업혁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보면 산업이 혁명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기존에는 수공예였던 것들이 갑자기 산업화가 됐겠죠. 그러면서 약간 공업품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는 이거를 반하는 약간 미술공예 운동이라고 일일이 만들자, 너무 이걸 산업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했었고, 이거에 맞게 또 곡선이랑 뭔가 이쁜 것들을 추구하는 아르누보라는 장식들이 나오는 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능주의, 조금 더 기능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 한마디로 결국에는 이렇게 점을 찍으면서 밀물과 썰물처럼 더 발전되면 또 다시 그거를 반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또 하면 또 다시 역행으로 또 기능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위에 부분은 개인화, 한마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시기였고, 어떻게 보면 1차 산업혁명과 기능주의는 약간의 대중화였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제품이든 브랜드를 만들 때 결국에는 대중화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개인화를 하기에는 수익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 왜 알아야 될까? 작은 회사의 현실적인 브랜드 방법 3가지 방법 이야기를 해볼게요. 브랜딩이란 브랜드와 고객 간의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긴 한데요. 고객한테는 브랜드 이미지를 신겨주고 싶고, 서비스를 전달하고, 상품을 보여주고, 운영도 하고, 광고도 해야 됩니다. 뭔가 할 게 많죠. 근데 고객들은 결국에 그거 보고 후기를 작성하고, 사용자 경험을 하고, 구매를 해서 그걸 어떻게 보면 대답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광고를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큰 오해를 하시긴 하는데, 브랜딩이라는 거는 브랜드를 만들어 잡아가는 이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브랜드를 만든다, 브랜드를 만드는 ing라는 것만 붙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대기업만의 방법으로 생긴 선입견인 것 같아요. 대기업은요, 작은 규모 시장에 관심이 없죠. 왜냐면 수익성과 내부의 이제 직원들, 이런 것들을 다 굴려야 되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TV CF, 올개 광고, 지면 광고, 잡지 광고, 뉴스,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브랜드를 할 때 계속 광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TV CF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최근에도 어떤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TV CF부터 찍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계속 TV CF만 고집을 하지? 사람들은 요즘엔 TV CF를 안 보죠. 지금은 다들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이랑 블로그랑 틱톡, 과거 포함해서 현재 것까지 채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연예인들도 많이 섭외를 하고 하는데, 연예인 섭외를 하려다 보면 억 단위로 필요합니다. 근데 인플루언서를 섭외하려고 해도 거의 100만 원 단위나 훨씬 더 규모도 작아졌고요. 그래서 다양한 채널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다양성들이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연령층별로 다양한 채널들이 있는데요. 10대, 30대, 40대, 50대 각각의 다양한 채널들을 주로 쓴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채널을 쓰시나요? 네이버 카페를 네. 주로 하는 것 같고, 네이버 블로그. 이런 것처럼 각각의 쓰는 채널들이 있긴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이제 채널들이 많아지는 만큼, 예전에는 이것들을 연령대와 성별, 지역으로 나눴는데요. 이제는 취향과 직업군과 가치관과 공감대에 대한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전에는 왜 연령대와 성별과 지역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냐? 대중적으로 성별, 남녀, 20대, 30대 여자 타겟으로 하는 뭐 제품, 이렇게 기준으로 나눠버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게 다 취향으로 나눠지고, 한마디로 30대여도 어떤 걸 좋아하고 40대여도 어떤 걸 똑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취향과 직업군, 가치관, 공감대로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과 다르게 고객을 설정할 때 30대 강남에 사는 여성이라고 해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겟을 한번 잡아볼 거예요. 일단은 내가 만드는 뭐 디퓨저 차량을 방향제로 팔려고 했을 때 누구한테 파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일단 30대 서울 사는 여성을 본다고 하면 너무 타겟이 넓죠. 그래서 제품에 대한 특장점을 못 잡을 거예요. 타겟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팔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냥 30대 사는 여성? 왠지 집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타겟이 이렇다고 하면 어떨까요? 일단은 먼저 진한 향을 좋아하는 이라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또는 1인 사업자, 네. 그리고 나 자체를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공감대는
예를 들어 내 공간을 꾸미고 싶은 사람, 결국에는 신뢰를 주고 싶은 1인 사업자이긴 한데 또 커리어 우먼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나만의 사무실이 있는 고객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느낌이 어떻게 찍어야 되고 어떤 제품일지 이미 너무 감이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세 페이지 모든 연출할 때 심지어 상세 페이지의 문구들도 더 좁혀서 어떻게 보면 그 니즈에 맞게 더 좁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런 향으로 나를 만들어 가세요. 이런 문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추상적인 단어를 썼다면 요즘에는 이런 타겟을 더 좁혀서 더 섬세한 문구와 어떻게 보면 이제 브랜드의 어떤 니즈를 더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브랜드 이미지만 만든다고 팔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브랜드가 추구하는 철학을 세우고 결국에는 뾰족한 타겟을 설정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작은 회사가 가장 잘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TV CF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는 시기다 보니까요. 그래서 브랜드는 깔끔하게 세련되게 아니면 딱 봐도 좋은 브랜드, 뭐 스타벅스 같은 느낌, 다들 많이 다양한 걸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심플한 브랜드 아니면 클래식하게 모던하게 약간 이런 것들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일까 이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보면 저희는 객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로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브랜드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서로 간에 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결국엔 육하원칙이 정확한 문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Why랑 How랑 what이 있고 when, where, who가 있습니다. Why는 결국에는 회사에 가지고 있던 철학들, 그리고 How는 그거에 대한 전략, what은 제품입니다. where는 타겟이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제품에 좀 많이 집중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 뭐 떡을 어떻게 팔지? 처음부터 떡을 만들려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는데 오히려 이제 내가 어떤 가치를 팔까를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제품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향수를 파는 것도 솔직히 향수를 파는 거에 초점이 아니라 내 이미지 개선과 뭐 퍼스널 브랜딩처럼 그런 내 이미지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지 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수단일 뿐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Y 부분을 건드려야 어떤 제품이 바로 따라온다라는 의미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Y와 What의 사이를 보시게 되면요, 전략들을 좀 찾아볼 수 있어요. 뭐 이 전략들은 정말 너무 다양해서 이제 어떤 실무적인 부분이긴 하겠지만 뭐 브랜드 경험 전략, 브랜드 방향, 광고 전략, 디자인 컨셉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자인 업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외부에서 봤을 때 고객은 겉에 제품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필요한지, 어디서 필요한지, 결국에는 필요한 시기와 채널들이죠. 웨어이라는 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본다든지 언론 광고에서 보고 한다든지,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 내가 웹사이트에서 우연치 않게 본 고객이 내 제품을 봤을 때 그게 첫인상이고 그것은 제품이지만 안에 어떤 브랜드 철학이 담겨져 있다라고 봐서 결국에는 이런 Y라는 것들에 집중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략들을 어떤 키워드로 잡아야 될까, 어떤 방식으로 잡아야 될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옛날에 영문법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어와 동사, 목적어가 있습니다. 네, SVO라고 대부분 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접근을 하면 결국에는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주어는 누가인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브랜드 철학이, 네, 그리고 동사는 이거를 브랜드 경험을 하는 동사다 보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전달하다, 어떤 의미를 전달하다, 아니면 어떤 걸 경험시키다라는 키워드를 잡을 수가 있고, 오브젝트는 목적어입니다. 그 타겟을 각각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브랜드 철학의 형용사를 좀 더 덧대고 브랜드 경험에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에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타겟에 맞게 그것을 누군지 관계 대명사라는 걸 통해서 표현하는 건, 내가 만약에 브랜드 철학을 꾸며주는 것들을 표현한다고 하면 저희 공유 피스 예시를 들어볼게요. 일단은 저희는 브랜드 철학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티브한, 그리고 프로페셔널, 그리고 콜라보레이션, 결국에는 창작과 전문성과 그 다음에 콜라보의 어떤 키워드를 저희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브랜드 키워드는 이렇게 단어 3개 정도로 추려야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잡는 다음에 결국에는 브랜드 경험이죠. 저희는 공유 피스이기 때문에 코워킹 협업하는 기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크리에이티브한 거를 결국에는 생동감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좀 해야겠다. 그리고 전문성을 직관적이고 명료하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콜라보레이션을 유연하고 친절하게. 결국에는 타겟은 누구? 한마디로 독립적인 디자이너들이 결국에는 생동감이 넘치는 어떤 영감을 받고, 그리고 직관적이고 유연한 어떤 콜라보가 일어날 수 있게끔 그걸 문법적으로 지금 풀어 나간 거고요. 디자이너가 영감을 줄 수 있는 공간, 디자이너가 이제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디자이너들끼리 프로젝트를 협업할 수 있도록. 결국엔 이 세 문장들이 나왔던 거죠. 키워드를 가지고 이 공간을 어떻게 풀지를 세 가지로 푼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국에는 영감을 줄 수 있으려면 이런 강의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무실이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고 그런 계획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콜라보레이션을 하려면 1층에 어떤 디스플레이를 둬서 서로 간의 어떤 전광판처럼 서로 광고를 해주고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돋보여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기반으로 하게 되는데요. 아까 저희가 키워드 잡았던 세 개를 가지고 브랜드에는 어떻게 접목할까? 크리에이티브한 콜라보레이션, 그 다음에 전문성, 어떤 전문성의 컨텐츠를 만들지, 어떤 전문성의 서비스를 만들지, 어떤 서비스에 어떤 전문적인 브랜드를 만들지. 한마디로 교집합을 해서 그것들을 계획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홍보를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벤트겠죠. 크리에이티브한 이벤트를 만들어 볼까? 아니면 전문적인 이벤트를 만들어 볼까? 여러 가지 그런 방향성들이 키워드 안에서 돌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영감받을 수 있는 공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프로젝트를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는 협업 과정을 공유하고 일하는 모습을 공유해야 되겠구나. 결국에는 과정을 공유하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협업하는 것들과 이런 것들을 유튜브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비 시선 500호가 나와서 스토어여가지고 창비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는 거죠.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공간이긴 하지만 우리 협업하는 것,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간접적으로 표현을 유튜브 채널을 한 거고, 그러면 이걸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넣었을까? 저희가 1층 리뉴얼 할 때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는 결국에는 일하는 공간 또는 협업하는 공간을 좀 만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가 일하는 공간이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저희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거나 이런 네트워킹 행사도 1층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공간은 지하부터 5층 건물이긴 하지만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1층을 수단으로 쓴 거죠.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좀 더 현실적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을 때 이 키워드 자체에 결합을 해서 나오는 어떤 것들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